저는 10월 둘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 사회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국내는 서울대 의대가 이번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한 건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 국제는 그 미국 비밀 경호국에 인력난이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내 내용을 보면 서울대 의대생들이 7개월째 학교에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9월에 개강한 2학기 수업에도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유급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인데, 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대생들은 휴학을 신청을 했던 게 있는데 그게 계속 승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고, 정부에서 승인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였는데, 지난달 9월 30일에 서울대 의대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처음으로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뒤늦게 일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해온 교육부가 발끈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이례적으로 12명의 감사단을 서울대에 파견했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10월 4일에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렵다.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대학들의 재차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0개 의대에다가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서 향후에 대규모 휴학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그리고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서울대 의대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다른 의대들이 휴학을 승인할까봐 약간 일종의 군기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의대 교수들의 생각은 정부랑 좀 확연히 다르고, 서울대 의대에 이어서 연세대 의대도 곧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거라고 보인다고 해요. 연세대 의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에 교수회의에서 휴학 승인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고, 조만간 그 휴학 승인이 결정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일부 사립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까지 학생 복귀 상황이나 다른 대학들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에 휴학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이번에 이렇게 집단 휴학을 승인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은 이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이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다. 우리가 이번 휴학을 막은 거는 개별적인 사유가 아니라 집단적인 휴학이기 때문에 그건 휴학이 아니고, 또 대학 당국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령에도 그렇게 제시되어 있다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집단 휴학을 승인을 하는 거는 학생들을 포기하는 거다. 그리고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겨울방학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되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우리가 취하고 있으니 휴학을 허가해주지 마라,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7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수로 1년치 교육을 시키느냐, 이제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된다면서
엄청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견은 의대 교육을 1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수업을 그렇게 단기간에 교육을 해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얘긴데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랑 의대 교수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정부와 학교 측의 설득에도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인데 실제로 서울대 의대 의예과 1학년생 가운데 올해 2학기 수강 신청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2학기 등록금을 낸 의대생이 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돌아올 생각이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대 학장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 출신이면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면 유급을 주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유급을 주게 되면 그 유급을 한두 차례 받으면 재적을 시키는 대학이 있대요. 이제 이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니 휴학을 하도록 그 신청을 받아주는 게 의대 학장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 휴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체로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대요, 총장이. 그러니까 이제 유급을 줄 수는 없고 근데 또 정부에서는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니까 학장들은 휴학 승인해주세요 하고 들고 왔는데 총장은 그걸 승인하지도 못하고 유급을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의대에 관해서 하나도 모르는 저도 그렇게 단기간에 그 교육을 받아서 의사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별로 진료받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벌써 당장에 드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할 일인가 걱정도 많이 되고 사이트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지만 지금 응급실이나 그 다음에 응급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구나. 이 의정 갈등이 계속 되면서 또 수험생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오락가락 한다고 해요. 그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험생들을 둔 부모도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점점 그 피해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가 필요하겠다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내용은 미국 비밀 경호국이 이제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지금 나타났는데 3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7,800명에 달하는 그 미국 비밀 경호국 요원들 중에 1,400여 명이 지난 2022년에서 23년도 그 사이에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최근 20년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만둔 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근무 조건이 너무 가혹한 거에 비해서 처우가 너무 낮다 이런 내용인데 이 비밀경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고 경호를 하는 거 플러스 위조화폐 단속 그리고 사이버 범죄 수사 등 금융 관련 범죄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2026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에 비해 숫자가 많이 낮아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업무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또 다양한 업무를 또 지원을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장 근무도 당연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연장 근무를 하면은 그 급여가 추가로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연방 공무원의 임금 상한 규정 때문에 일부 간부급 요원들은 연장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음. 그래서 받지 못한 수당이 3만 달러,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비밀 경호국에서 일했던 요원 한 분이 말하기로는 인력 관리에 대해서 비밀 경호국 경영진의 견해는 말을 죽을 때까지 타고 그 다음에는 말을 먹는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직원들을 소모품 취급을 하는 이런 방식이 조직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 의회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이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또 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2억 3,100만 달러, 하나로는 3,078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은퇴 요원을 재고용하는 등의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 인력 확충을 위해 도입한 방안이 역효과를 냈다는 비판을 또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은퇴한 요원을 재고용을 했는데 은퇴한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고용이 되면 연금과 별개로 월급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기 은퇴를 신청하고 다시 재고용이 돼서 이제 돈을 양쪽에서 받는 이런 또 방식을 또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은퇴한 요원들은 나이가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은 현장이 아닌 사무직 같은 그런 편한 보직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기존 요원들이 하는 일이 더 부담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그 고참 요원들이 은퇴를 하다 보니까 현장 경험이 적은 요원들이 또 현장에 나가는 상황이 또 돼서, 지난 7월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경호 실패한 그 사건처럼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더불어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이 또 이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그런 요인들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22년에 이 경호원 업무 외에 부업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한 간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한 부하 직원 2명을 승진을 시켜서 논란이 되고, 아이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난 비밀 경호국 국장이 비밀 경호국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가족을 2차례나 요직으로 승진을 시켰다고 해요. 그 국장이 사임 전에.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을 받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이 2년 동안 1,400명이나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약간 국내 내용하고 같이 좀 생각이 됐던 부분은, 사람들이 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이고 삶인데 자신의 것만 바라보기에 되게 급급한 게 아닌가. 뭐 의정 갈등도 처음에 그 원하는 것들이 있었고 서로 근데 그런 게 타협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이득이나 그런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약간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지금 그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 미국의 비밀 경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계속 반복돼 온 세월 안에서 이제 현재는 그러한 상황에 결과값이 도출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이기주의가 많이 만연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나눈 마음들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료를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으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조차 잊어버린 이 땅과 세계를 봅니다. 공동체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자신의 이득과 잘됨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길어지는 의정 갈등 속에 더욱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완고해진 이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갈등의 결과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원함과 고집에서 한 발 물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또 사람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며 쓰고 버리고 대체해버리는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변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